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역사박물관에 소장된 금강산도에 대한 연구로 글을 썼는데요. 목차는 이렇게 화면 구성과 양식 특징을 살펴보는 걸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뛰어난 풍광을 담은 실경 산수화 중 금강산을 그린 금강산도는 민화 산수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그려진 금강산도는 대부분 병풍 형식이고 민화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수의 작품이 전하고 있는데요. 본 발표에서는 그 중에서도 소호 김철순이 기증하여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강산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현재 김철순 기증 민화 중에서 금강산을 그린 것은 본 발표에서 다루는 한 점뿐입니다. 먼저 작품의 화면 구성을 살피고 양식 특징에서 선후관계가 보이는 작품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이 작품의 위치를 조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10폭의 편화가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금강산도는 현재 각 폭이 별개의 액자로 표구되어 있으며 원래는 하나의 병풍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폭이 서로 이어지는 그림은 아니지만 단발령에서 바라보는 금강산을 시작으로 1폭에서부터 5폭까지 내금강, 6폭에는 내금강과 외금강의 명소가 함께 표현되었고 7폭부터 10폭까지는 외금강의 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금강산 외에 함경도의 명산인 칠보산의 명소들이 다수 결합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안 되지?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작품에 표기된 지명의 수가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금강의 명소를 구성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그려졌던 명소들을 생략하고 2폭부터 10폭까지 금강산의 명소와 함께 칠보산의 명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칠보산은 함경도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16세기부터 유람지로 떠올라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그림으로도 제작됐고 그 풍조가 19세기 저변으로 확산되면서 민화류의 그림으로 양산되었습니다. 이는 민화 금강산도를 포함한 그 시기에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민화 실경산수화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 당시 유행했던 두 명산의 명소들이 한 작품에 조합된 것입니다. 왜 이러지?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화면을 가득 이루는 두 명산의 명소들이 한 작품에 조합됐는데 경물에는 지명이 세세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던 내금강, 외금강의 상징적인 명소들이 그려졌고 그 배경이 되는 봉우리와 바위, 전망대는 칠보산의 명소로 많이 구성되었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금강산도는 뛰어난 승경으로 이름났던 두 곳의 명소들을 조합한 만큼 여백 없이 꽉 찬 화면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자로 지명이 표기된 것과는 달리 검은색의 글씨로 지명이 표기된 점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미점을 찍어 표현한 토상과 기하학적으로 형상화한 암봉을 배경으로 사찰이나 암자 등의 건물을 그렸습니다. 주변으로는 물이 흐르고 가지각색 모양의 바위들과 도식화된 절벽 등 신비로운 경치를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곳곳에 나무를 그릴 때는 청록의 담채를 부분적으로 사용해 화사함을 더했습니다. 모든 폭의 화면 상단에는 동일하게 창해라는 이름과 주문 방인을 찍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작가로 짐작됩니다. 먼저 각 폭의 화면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폭은 단발령에서부터 기행 예정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측에 단발령 곡에 좌측에 금강산의 암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구도는 정선이 금강산 그림을 그릴 때 다루었던 것으로 이후 19세기 같은 장소를 묘사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전형적인 구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민화 금강산도에서도 첫 폭에 그려지는 단발령은 이와 같은 구도로 그려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폭을 보시면 칠보산 내칠보구역의 명소만을 단독으로 구성하였는데요. 노적봉과 소명산, 칠보산 바다를 전망하는 해망대, 봉우리를 전망하는 계심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3폭부터 10폭까지는 내금강과 외금강의 상징적인 명소와 칠보산의 봉우리, 바위 등이 함께 그려졌습니다. 3폭에는 우뚝 솟은 칠보산의 봉우리 아래로 장안사, 부속 암자인 영원함과 가능함 등이 표현되었고 그 밑으로는
나귀를 탄 인물이 만천교를 건너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폭에서도 종각봉과 나암봉 등 기이한 모양의 칠보산 봉우리 아래로 낮은 토산과 나무가 빼곡하게 둘러싸고 있는 표운사, 정향사가 그려졌습니다. 마치 블록을 쌓은 듯 기하학적인 모양의 봉우리와 바위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반면 그 가운데 그려진 산보람은 매우 소략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포 화명 상단에는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주변은 운해를 표현하기 위해 담청색을 칠했습니다. 거대한 절벽과 바위, 안봉 사이로는 만폭동 골짜기 팔담이 흐르고 칠보산의 경치를 감상하는 전망대인 회상대에는 담록색의 나무가 마치 솟아난 듯 그려졌습니다. 육폭은 내금강과 외금강의 경계에 솟아있는 비로봉을 중심으로 칠보산의 기이한 봉우리들을 그렸는데요. 한쪽 바위굴 안에 소략한 연꽃은 묘길대라 표현되었고 하단의 수미굴탑은 작은 돌멩이를 층층이 쌓아놓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폭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금강의 명소들이 등장합니다. 온정이 흐르는 신계사와 부속암자인 보훈암이 그려졌고 상단의 칠보산 봉우리들은 들쭉날쭉한 높낮이로 표현되어 화면에 율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팔폭에서도 갖가지 바위들이 독특한 모양으로 표현되었는데요. 화면 하단에는 괴량감 넘치게 묘사된 안봉 사이로 단순하게 묘사된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 상반된 모습입니다. 국폭에서는 나무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유점사, 그에 딸린 남자들을 그리고 그 아래 거대한 절벽에는 담록색으로 칠한 나무들이 바위에서 솟아난 듯 그려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폭에는 빈틈없이 쌓인 바위들 아래로 층층 절벽 만물상을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을해년 가을 강호의 70 늙은이 창해가 씀이라는 내용의 화제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을해년 가을 창해라는 작가에 의해 그려진 금강산과 칠보산의 여정은 단발령에서 시작해 만물상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금강산도 화면 구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이어지는 전도식 그림은 아니지만 단발령에서 바라보는 금강산을 시작으로 내금강과 외금강의 상징적인 명소들이 골고루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에 봉우리와 바위 등은 칠보산의 명소와 조합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구성의 금강산도가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조합 양상은 서로 유사하거나 상이한 재질을 결합하는 민화의 특성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부터 뛰어난 경치로 읊어졌으며 지리적으로 함께 위치할 수 없는 두 명산의 명소들을 한 화면에 중첩함으로써 새로운 이상향의 장소로 탄생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금강산과 칠보산을 한 폭에 조합한 그림은 전주역사박물관 소장본, 같은 모본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 국립춘천박물관 소장본을 제외하고는 장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모본 아래 일정한 양식군으로 묶이며 활발하게 제작된 민화 금강산도의 양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구성의 민화 금강산도는 다수 제작되어 아마 산재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장에서는 선후관계가 두드러지는 민화 금강산도 간의 비교 검토를 다루겠습니다. 내금강과 외금강의 명소를 함께 구성한 민화 금강산도는 현재 다수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강산도는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금강산도와 같은 모본을 가지고 그린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두 작품은 같은 장소를 표기한 지명, 세부 경물의 배치, 색채 등과 필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명소의 구성과 구도, 경물의 표현 기법 등이 거의 유사합니다. 금강산과 칠보산의 명소가 함께 결합된 구성은 지금 두 작품 외에는 제가 장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금강산의 명소를 골고루 구성하고 있는 여타의 금강산도 중에서도 양식상 비교 대상이 되는 작품들을 함께 고찰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작품들의 자세한 구성은 발표집 57페이지 표 2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는 경물의 구성과 구도, 그리고 지명, 화풍 등이 유사해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 작품들이 또 발견됩니다. 역시 다루어진 작품들 외에도 같은 모본의 작품들이 여러 곳에 산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살펴볼 작품들은 내금강과 외금강 명소를 골고루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폭수에 따라서 명소를 추가하거나 생략하는 차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필치나 화풍, 표현기법 등에서 선후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요소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작품들의 전체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선의 영향이 보이는 작품으로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금강산도 십폭병풍은 단발령에서 시작해 외금강의 은선대로 끝나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과 같은 모본으로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속박물관 소장 금강산도 팔폭병풍은 1폭부터 8폭까지 춘천박물관 소장본과 명소의 구성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추가된 2폭 같은 경우에는 만물초와 총석정으로 단독으로 구성했습니다. 두 작품은 현재 선행연구에서 이전 시기의 영향을 잘 보여주면서도 가장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본 민속촌 박물관 소장 금강산도 12폭 병풍과도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금강산도 8폭 병풍과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금강산도 8폭 병풍 또한 위의 작품들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필치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명소의 구성과 구도, 산수를 표현한 밑법과 빽빽한 안봉의 수집준 등에서 정선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립춘천박물관 소장의 금강산도 팔복병풍은 한 작품에 여러 필치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세한 필치로 묘사한 산수 등에서는 정선의 영향이 보이나 일부 폭의 절벽과 안봉 표현에서는 도식화가 많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이와 흐름을 같이 하는 민속박물관 소장 12폭 병풍 또한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각 폭의 산수와 바위, 흘러내리는 폭포와 물의 파동까지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한 다른 폭들과는 달리 9폭의 12폭포 그리고 11번째 폭에 묘사된 총석정의 묘사는 단순화 도식화가 진행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 금강산도는 점차 도상이 해체되고 필선이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요 명소보다도 산수나 바위, 절벽 등의 경물 표현이 부각되어 도식화되고 과장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민속박물관 소장 금강산도 십폭병풍과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십폭병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작품은 역시 명소의 구성과 구도, 화풍과 필치가 유사해 같은 모본으로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금강산도와 춘천박물관 소장 금강산도 두 작품이 동일한 모본으로 그려졌고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경물에 세세하게 지명을 표기하였으나 강조되어 그려지던 대표 명소의 전형적인 도상이 해체되고 소략하고 단순하게 그려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면을 구성하는 산수나 바위, 절벽 등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표현 방식은 마치 상상 속의 금강산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특히 전주역사박물관 소장본은 화면 곳곳에 청록계열의 담채가 가미되어 장식적인 취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편 폭발적인 유행으로 많은 수의 작품이 양산되었던 민화 금강산도는 점차 쇠퇴의 흐름을 보입니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8폭병풍과 가요민화박물관 소장 6폭병풍은 완전히 해체된 금강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명이 없으면 금강산의 명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도상이 추상적으로 변형되어 그려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크게 산수의 표현, 주요 명소의 표현, 인물의 표현 기법 면에서 선후관계가 보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금강산도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는 산수와 봉우리, 바위, 물가 등의 표현에서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춘천박물관 소장본은 전체적으로 정선이 즐겨 사용하던 밑법으로 토산을 그리고 얇은 수집준법을 사용해 암선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바위를 묘사할 때 사용한 태점과 나무를 묘사한 수집법에서도 정선의 영향이 보입니다. 민속박물관 소장본 역시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점을 사용해 그린 부드러운 토산, 수집준을 가해 그린 안봉, 나무의 수집법에서 정선의 영향을 살필 수 있습니다. 한편 춘천박물관 소장본 125번은 산수와 안봉을 표현한 기법에서는 정선의 영향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폭의 바위, 절벽 등의 경물 묘사에서는 도식화가 진행되었는데 마지막 폭의 12폭포 좌우로 그려진 봉우리는 특히 과장된 모습입니다. 민속박물관 소장본에서는 정선의 수집준과 밑법, 수집법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층 느슨해진 필선으로 안봉을 그리고 단순한 선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표현된 산의 능선은 마치 호랑이의 가죽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금강산도뿐 아니라 이 시기 흐름을 같이 하던 여타 민화 산수화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기법으로
기법적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모양의 암봉을 화면의 구도와 상관없이 배치한 것, 얇은 선을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 물가를 묘사한 기법 등에서 도식화 및 단순화가 심화된 모습입니다. 같은 현상을 보이는 전주 역사박물관 소장본은 또 다른 느낌의 독특한 화풍을 표현해냈습니다. 괴량감 넘치는 절벽과 바위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 마치 블록을 쌓은 듯 과장된 봉우리를 그렸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솟아난 듯 표현되거나 과장되어 구부러진 나무가 곳곳에 배치되었고 경물 사이를 흐르는 물은 담청색의 짧은 상을 색에 그어 단순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거치면서 도상이 완전히 해체되었고 지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어느 곳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는 금강산도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가회미나박물관 소장 금강산도 육폭 병풍에서는 일률적이고 단순화된 금강산도의 전경을 보여줍니다. 역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팔곡병풍 역시 전형적으로 그려지던 금강산도의 도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자유분방한 필선으로 그려진 산수와 절벽 등은 구도와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배치되었습니다. 금강산의 주요 명소를 표현한 기법에서도 이러한 흐름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삼부랑과 묘길상 두 곳은 미나 금강산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 명소로 19세기 작품에서는 얼굴 생김새와 표정, 옷주름까지 섬세하게 묘사되던 것에서 점차 윤곽이 없어지고 단순하게 도안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춘천박물관 소장본과 민속박물관 소장본에는 비교적 섬세한 필치로 암벽을 그리고 새 부처가 연꽃 앞에 앉아있는 형상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민속박물관 47,247번은 기량은 약간 떨어지나 나름대로 얼굴을 묘사하기 위한 시도가 엿보입니다. 또한 과도기적 특징을 보이던 춘천박물관 소장본 125에서도 삼부랑과 묵일상의 단순한 도상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민속박물관 소장관에서는 더욱 단순화된 모습입니다. 불상 앞에 표현되던 연꽃도 생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주역사박물관 소장본과 춘천박물관 소장본에서는 아예 불상의 모습이 해체되고 기하학적 도형으로 묘사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특징은 묘길상에서도 동일한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전주 역사박물관 소장본의 묘길상은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묘길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묘길상의 도상이 아예 생략되면서 불상이 놓여 있었던 대를 그리고 묘길대라 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른 명소의 표현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됩니다. 수미탑 또한 빠지지 않고 표현되던 주요 명소인데요. 춘천박물관 소장본과 민속박물관 소장본에서는 잘 알려진 수미탑의 생김새처럼 다듬은 돌을 차곡차곡 쌓은 듯한 도상을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박물관 소장본과 춘천박물관 소장본 125, 민속박물관 소장본 38,826에서는 위가 가늘고 부정한 수미탑의 생김새를 부각시켜 그렸습니다. 그리고 전주역사박물관 소장본에는 수미탑의 도상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독특하게 변형되었습니다. 수미탑 주변에 널려있는 작은 돌들을 형상화한 듯 작은 돌멩이들을 층층이 쌓아 올렸는데 마치 바바를 올려놓은 듯 합니다. 이처럼 독특하고 재미있는 경물의 표현은 당시 함께 유행한 금강산 가사에 나타난 묘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작품에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은선대와 12폭의 묘사에서도 흐름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춘천박물관 소장본 1013번과 같이 섬세한 필치로 중앙에 강조되어 그려지던 은선대는 시기가 떨어지면서 도상이 단순화되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춘천박물관 소장본 125번에서는 은선대의 절벽 표현에서는 비교적 섬세한 필치가 아직 남아있지만 12폭의 좌우로난 암봉의 표현은 매우 과장된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 사이를 흐르는 폭포는 매우 소략하게 그려져 정작 강조되어야 할 명소보다도 주변 경물이 더욱 과장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속박물관 소장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빽빽하게 둘러진 거대한 암봉 사이로 흐르는 폭포는 담청색을 약간만 가미해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 소장본 70796에 와서는 암봉과 절벽 등 경물의 표현이 더욱 단순화되면서 도상이 해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화면 속에 등장하는 점경 인물의 표현 기법에서도 그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폭의 단발령 고개 위 금강산을 바라보는 점경 인물의 모습은 이전 시기부터 그려지던 전형적인 도상으로 미나 금강산도에서도 충실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춘천박물관 소장본과 민속박물관 소장본에서는 갓을 쓰거나 붙임을 맨 인물의 차림새, 옷주름 등이 섬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 소장본과 조선민화박물관 소장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단발령 고개에 올라서서 금강산의 경치를 감상하는 인물들이 그려졌는데 갓을 쓴 차림새가 섬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한편 춘천박물관 소장본 125번과 민속박물관 소장본 속 인물들은 고개를 오르거나 서 있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단순한 선으로 소략하게 묘사되면서 생동감은 결여된 모습입니다. 민속박물관 소장본과 부산시립박물관 소장본 속 인물의 모습은 앞서 살펴본 삼부람 묘길상의 형상처럼 단순한 실루엣으로만 묘사되었습니다. 단발령 고개를 오르거나 경치를 감상하는 전형적인 인물의 도상이 해체되고 마치 금강산 봉우리와 단발령 고개 사이 한복판에 떠있는 듯 비현실적으로 그려진 모습입니다. 또한 전주 역사박물관 소장본과 춘천박물관 소장본에서는 단발령 그림의 전형적인 인물이 생략되었고 산폭에서만 인물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화면 하단 괴량감 넘치는 절벽 옆으로는 만청교가 있고 나귀를 탄 인물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는 나귀의 모습은 생동감이 결여되었고 인물 또한 소략한 필치로 단순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본에서도 금강산도의 도상이 완전히 해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는 인물,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는 인물, 절벽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인물 등 다양한 군상의 인물이 각폭에 등장하고 있는데 인물의 묘사는 다소 생동감이 떨어지고 단순화되어 과도하게 표현된 산수와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표현 기법에 따른 민화 금강산도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주 역사박물관 소장 금강산도는 금강산과 칠봉산의 명소를 함께 조합한 구성으로 현재로서는 동일한 장르가 많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금강과 외금강을 골고루 구성한 금강산도와 흐름을 나란히 하며 전개되었기 때문에 비교 검토가 가능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이 작품에 남아있는 화재 속 을해년이 1875년과 1935년 중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양식 특징을 비교해 본 결과 이 작품이 1875년의 시작은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구도나 화풍 필치 등에서 비교적 충실한 묘사를 통해 사실성을 표현하고자 한 19세기 말 이전의 금강산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금강산도의 상징적인 도상이 완전히 생략되지는 않았지만 필선이 느슨해지고 점차 간략화되면서 도식화 및 단순화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시대가 떨어지면서 민화 금강산도에 나타나는 일련의 쇠퇴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재의 을해년은 1935년 장이라고 추정해 보았습니다. 산발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제작된 민화 금강산도는 대부분 작품 이상의 작품들로 제작 시기가 분명치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흔하지 않게 간지가 남아있는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금강산도는 이 시기 민화 금강산도의 양식을 살필 수 있는 기준짝으로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금강산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구성을 분석하고 양식 특징에서 선후 관계가 두드러지는 작품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위치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금강산도는 당시 뛰어난 승경으로 읊어졌던 금강산과 칠보산의 명소들이 한 폭에 조합되어 있는 독특한 구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조합 양상은 서로 유사하거나 상이한 재질을 결합하는 민화의 특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리적으로 함께 위치할 수 없는 두 명산의 명소들을 한 화면에 중첩함으로써 이상향의 장소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작품의 양식 특징과도 맞물립니다. 표현 기법 면에서 관련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전형적으로 그려지던 도상이 해체되고 실경의 묘사나 기획 여정의 반영과는 거리가 멀어진 대신 작가의 취향과 개성을 발휘해 상상 속의 신비로운 금강산의 모습으로 새롭게 그려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금강산도의 제작 연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산발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제작된 금강산도는 대부분 작품 이상의 작품들로 제작 시기가 분명치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드물게 간지가 남아있는 이 작품은 이 시기 민화 금강산도의 양식을 살필 수 있는 기준작으로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과 칠보산을 한 폭에 조합한 금강산도는 전통적인 금강산도에서 탈피한 또 하나의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다루어진 미나 금강산도의 구성과도 차별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나에 나타난 제재의 조합 영상의 또 다른 일면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미나 금강산도만을 비교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러한 조합의 금강산도 또는 당시 맥을 같이 하며 그려졌던 미나 칠보산도의 장래가 더 많이 발견된다면 좀 더 다각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